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경실련에서 이제 재벌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호인 국장, 저는 오세형 팀장이라고 합니다. 재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경제 3법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목만 보면 되게 거창해 보입니다. 사실상 그것도 내용을 또 뜯어보면 이게 과연 공정경제에 맞는 3법인지 상당히 좀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 걸음 나간다는 입장에서는 좀 분명히 필요한 법안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공정경제 3법 좀 설명드리자면 특히 좀 최근에 또 재계하고 야당하고 지금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 상법 부분입니다. 특히 상법에서는 이제 주요 이제 골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중대표소송, 가가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했던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고, 또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약간 지배구조 개편의 이제 이슈인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입니다. 지금 한 명만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자라는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고, 또 관련해가 그 내용 안에서 지금 특히 총수율과 관련 그 의결권 제한을 3% 지금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계랑 더불어민주당 이게 지금 많이 지금 논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재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완화시키려고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위원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투명 경영 차원에서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는 아시겠지만 감사위원들이 이사들이 막 겸임을 하거나 거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뽑을 때부터 거의 또 뭐 총수 일가의 우호적인 그런 분들로만 이렇게 선임이 되기 때문에 좀 독립적인 사람이 제대로 뽑아서 회사 경영을 좀 투명하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지금 한 명 정도 뽑자는 건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는 말 그대로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총수일과 관련 그 이사들과 감사위원회 다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제 좀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의결권 뽑는 그 이제 의결권을 또 총수율과 지분을 3% 정도로 제한하니까 자기는 싫은 겁니다.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냐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 적대적 M&A 세력들한테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이 휘둘릴 수 있고 뭐 뺏길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들어와서 뭘 하겠다 이런 그러나 불구하고 최소한 가관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해봤자 뭐 의미는 이제 한 걸음을 가는 거니까 있는데, 특별히 지금 가서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예. 한번 공정거래법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중요한 재벌개혁 그러면 공정거래법이 핵심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고, 그중에서 첫 번째가 아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속고발제. 네. 원래 전속고발제 요 부분이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경제검찰이다 이렇게 표현되었던 그 부분이긴 한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본래는 어떻게 주장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그 전속 고발권 제도를 그냥 폐지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정부 안에 공정경제 3법 안에 들어가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이제 경성담화 그런 다 들어간 것도 네, 아니고 경성담화법에 한해서 공정거래법 전체에 적용시킨 것도 아니고 경성담화만 폐지한다. 어떻게 보면 공약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후퇴가 되어 있죠. 저희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제 그 약속을 지켜라, 전면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미약하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주회사 지분율 네,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특히 지분율 규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뭐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뭐 이렇게 계속 다단계로 내려가잖아요.
사실상 지주회사 제도가 좀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다각화하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 같이 아니 자회사 그 지분율 자체를 규정을 해서 사실상 2단계로 좀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지주에서 모회사가 있고 밑에 자회사만 다 줄 세울 수 있도록 2단계까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단순해지고 관리 감독이나 확장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시겠죠? 지금 들어와 있는 법안은 뭐 똑같습니다. 그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있을 때도 이런 이제 안이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규제를 뭐 지분율을 규제한다면서도 그 신규 지주회사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뭐 대다수 이제 재벌 중요한 이제 재벌 그룹들 뭐 이미 현대삼성은 재벌은 뭐 이미 네, 아직은 좀 남아 있거나 하지만 대부분 재벌들은 그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제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만 이거 규제한다. 그 측면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실효성 측면에서 사실은 네. 거의 의미 없고 형식상 이런 거 하겠다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것밖에 안 예, 되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이 법안으로 지금 뭐 경제력 집중, 뭐 다각화 이런 진출들을 막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최근에 저희가 뭐 차등 열거권이나 경실련에서 이제 CVC 네.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이거 저지하면서도 연결돼 있는데 그 벤처 지주회사의 제도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을 보면 혁신 경쟁 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혁신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벤처 지주회사의 지금 여기 정보안을 보면 그 사실상 지금 벤처 기업에 대한 이거 주식 취득 제한이 있거든요. 5% 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 부분 다 이제 폐지하고 좀 더 많은 이제 벤처 기업들을 M&A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풀어주자는 건데 어떻게 CV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벤처 금융을 허용하면서 네. M&A나 이런 데 유리하도록 되는 그 제도거든요. 벤처 지주회사 이걸 한다고 하면 더 아예 그냥 같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CVC 추진은 안 하겠다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 뭐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니 그 표정 관리가 좀 하기 힘들죠. 앞으로 얼마나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벤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영권 승계 편법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합니다. 현재는 뭐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나 이런 법도 있고 따로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대다수 재벌그룹들이 금산 복합 기업들이잖아요. 네. 일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산업자본이고 예. 뭐 삼성생명은 이제 금융자본인데 네. 섞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산업자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부실해지면 삼성생명이 부실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삼성생명이 부실해지면 이쪽이 부실해질 수 있고 그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사근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막자 감독을 하자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좀 제대로 좀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법안 쟁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조목조목 그 내용들을 주요 내용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재계 입장이거나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로 기업 죽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자 아시겠지만 일단 재벌들 재계에서는 뭐 재벌개혁, 공정경제에 나오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말 제목에서 보면 공정경제 3법 되게 세 보이거든요. 그 사실 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규제 완화를 대부분 주장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강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든지 또 금융그룹 통합 감독 이런 감독 체제가 들어오고 그리고 일부 뭐 지금 뭐 이야기된 공정거래법 안에서도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반대하는 논거들을 보면 딱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요번 어떤 그 올해 어떤 입법 시즌에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법안 통과해서 봤듯이 약간 의지만 가지면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다. 좀 우려되는 점은 통과는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또 지금보다 이 법안 자체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한 법안인데 이것 자체에서 또 더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민사회는 이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좀 제대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그다음에 어떤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도 공정 경제가 어떤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법안을 했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게 거의 유일한 어떤 유의미하고 유일한 어떤 그런 공정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빠져있지만 알겠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벌배상제라든지 집단소송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그런 법안이 더 재계에 더 어떻게 재벌들이 더 싫어하고 저희 쪽에서는 더 해야 되는 부분, 더 개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제 공정경제 3법을 도입하겠다라는 또 어떤 거창한 또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CVC니 차도열 건의와 같은 어떻게 보면 재벌의 어떤 세습을 위한 그런 또 규제 완화도 또 획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정부와 여당 특히 여당의 어떤 속내가 정말 뭘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팩트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오고 특히 당정이 했던 게 그 은산분리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했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완화해가지고 공정거래법 법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그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그 CVC라든지 또 차등 이런 도입 그런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전선을 이제 구축해서 지금 막고는 있지만 또 언제 이게 그 180석이라는 또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통과시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좀 우려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연결시켜서 보면 지금 공정경제 3법이 상당히 과거 20대 민주당 안보다 더 이렇게 후퇴된 안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 있어서 봤을 때 과연 진짜 재벌 개혁의 의지가 있을까 하는 게 계속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우려가 더 앞서 상당히 지금 의지가 좀 퇴색된 게 아닌가 약해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 또 여기에서 더 후퇴가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말로만 이제 공정경제 3법 지금 내세워서 오히려 또 국민들을 호도해 놓고 뒤에서 또 재벌 규제 완화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실이 아닐까. 그래서 여당 관계자님 이거 보시면 그런 충고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정말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전달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대한민국의 공정 경제에 위해서 경실련의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재벌의 공도 있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정한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제 빠른 압축 성장기 속에서 과도하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 특히 경제 구조가 재벌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돼 버렸고 그런 측면에서 재벌들은 또 그 막강한 이제 경제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측면이 과거 지금 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치고 제대로 좀 공정한 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좀 발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측면이 이제 재벌 개혁이니까 저희가 막 재벌을 못 잡아서 이런 아달이 난 단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룰을 좀 세팅하자. 또 이런 것들이 돼야지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다 우리 뭐 부모고 그런 사람들이 취직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좀 우리 경제가 좀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정경제 3법 좀 아쉽지만 좀 보완하고 수정돼서 좀 통과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기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시민사회나 또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법안들을 계속해서 좀 발의해서
좀 개혁의 물꼬를 태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인사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명을 만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